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일단 테슬라의 리스크에 대해서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2020년도, 2021년도에 약간 30번 이상의 분석을 해드리면서 테슬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수익을 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 이후에 매도를 통해서 테슬라 리스크에 대해서 조은마 기품덕의 텔레그램방을 위주로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보시면 2020년대부터 2021년대까지 대략 한 10배 이상의, 10배 이상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저 역시나 이 당시에 이제 거의 매달 2번 정도, 한 2주에 한 번씩 꾸준히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굉장히 좀 큰 수익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매도를 통해서 리스크를 해치하였고 지금은 굉장히 좀 또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전에도 이제 이런 영상을 찍어드렸었는데 아마 이때에도 주가는 많이 빠졌던 상황이지만 테슬라의 숨겨진 최대 리스크, 아무도 집중 안 하는 테슬라의 뇌관, 현실화되고 있다. 최대 중요 포인트.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당시에 주가는 223달러였고요. 현재 주가는 197달러로 역시나 한 20% 이상의 그런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숨겨진 최대 리스크까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의해야 한다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우리 멤버분들도 테슬라를 통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봤었던 것은 맞지만 그 와중에 이제 그 이후에도 테슬라 투자를 진행하고자 함에 있어서 제가 꾸준하게 리스크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는 이제 테슬라의 하락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제가 보고 있는 테슬라의 최대 리스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테슬라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테슬라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테슬라의 신규 투자를 염두를 해두고 계신 분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이유도 테슬라는 그만큼 매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실상 자율주행 그리고 모빌리티의 시장이 스마트폰 시장보다 훨씬 더 큰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스마트폰 시장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웨어러블 시장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기업이 현재는 압도적인 세계 1위의 기업입니다. 물론 아람코를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빌리티, 자율주행에서 압도적인 1등을 할 수 있는, 할 가능성이 높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는 애플을 뛰어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 정도의 리스크가 있고 이러한 리스크가 벗겨질 때쯤 혹은 벗겨지기 직전 즈음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시간 대비 효율과 효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매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언젠간 굉장히 뛰어난 기업으로 저는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가장 좋은 시기, 가장 좋은 변곡점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리스크에 대해서는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2월 18일, 올해 2월 18일에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내년부터 모빌리티에서도 위와 같은 이슈가 중국에서 일 수 있습니다. 중국 모빌리티 기업들은 당연히 호재로 작용하겠으나 테슬라 입장에선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몸집을 키워왔지만 서서히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의 성능까지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차량의 성능이 나날이 좋아지니 중국인들의 입장에서도 굳이 테슬라를 고집할 필요가 줄어드는 시기가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실제로 BYD의 전기차 생산량, 판매량이 테슬라를 뛰어넘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를 뛰어넘었어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4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참고로 내년부터 이제 BYD에서도 고급 전기차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급 전기차를 한다면 결국에는 테슬라를 타겟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하이브리드를 제외하고서도 거의 테슬라의 턱밑까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포함해서는 테슬라를 넘어섰고요. 중국 시장 한정을 넘어섰고 하이브리드를 제외하고서라도 전기차 순수로만 따졌을 때에도 중국 시장에서만큼은 테슬라의 턱밑까지 따라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년부터 고급 전기차, 프리미엄급 전기차를 내놓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월 18일에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에서 잘 나가는 해외 자동차 브랜드는 테슬라 외에 딱히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현대차와 비교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 당시에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꽤나 보수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앞으로 장기가 심화될 현상으로 봅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 가속화될수록 미국과 중국의 시민들은 서로가 적국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느낄 것이며 적국의 제품을 쓴다는 것만으로도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노재팬 운동이 발생했을 당시 역대급 할인 행사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맥주, 유니클로, 자동차 등의 판매가 급감한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미국, 중국의 민족주의 특성상 이보다 훨씬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에서조차 중국과 강력하게 엮인 테슬라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친중 행보로 인해 테슬라와 스페이스 X의 압도적 기술력 및 데이터가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정부는 해외 기업들의 데이터까지 가져오려는 행보를 예전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의 데이터가 중국 정부에 공유되면서 주가가 말도 안 되게 폭락하고 있죠. 이러한 일이 중국에 뿌리내리고 있는 글로벌 해외 기업들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테슬라의 최대 리스크는 중국 그 자체입니다. 이 부분은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테슬라 투자 중입니다. 4월 4일에도 비슷한 논조로서 분석해드렸습니다. 좋은마음 기쁨너기 전용 텔레그램 분석방입니다. 전세계 전기차 시장의 45%를 한 국가에서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배터리의 원재료의 공급망은 전세계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받았으니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약진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중국 배터리 관련해서 투자를 크게 진행했었고 역시나 그 사이에 굉장히 큰 수익을 봤었죠. 현재도 한개 기업에 핵심적인 한개 기업에 투자 중이고 당연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까지 진행하면서 꽤나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어요. 주목할 점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중국 한정으로 테슬라 바로 아래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중국인들은 굳이 테슬라를 선택할 요건이 사라지게 됩니다. 가까운 미래에 중국의 민족주의 및 애국주의까지 더해질 경우 테슬라 입장에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BYD의 경우 이미 테슬라의 판매량이 70% 수준까지 따라붙었으며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넘어서고 있죠. 이미 턱밑까지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테슬라의 판매량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비중이 줄고 자연스레 BYD 비중이 늘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4월 4일에 이미 이러한 분석을 해드렸었습니다. 참고로 테슬라 대비 BYD의 전기차 판매량은 70% 수준인데 반해 시가총액은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매도하였지만 매일같이 살피고 있습니다. 실제로 큰 수익을 보고 매도했었고 그 이후에도 주가는 한동안 상승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샤오펑은 뛰어난 스포티웨어 기술을 바탕으로 니올리오트를 본격적으로 앞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만 심화되는 미중 패권 전쟁과 중국의 강력한 통제 그리고 애국주의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특히 테슬라, 애플과 같이 중국에 편중되어 있는 기업들은 중국 그 자체가 리스크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패권 전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과 중국 리스크 간의 괴리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시장을 빼앗기는 기업들과 새롭게 개척하는 기업들이 연이어서 나올 것입니다. 기술 전쟁의 패자와 승자도 대부분 여기에 속할 것이고요. 기회가 작지 않아 보입니다. 승리할 경우 강력한 회사를 확보함으로써 장기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승리하는 기업들이 장기가 성장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매우 큰 기회를 선사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몇몇 핵심 산업들과 그 안의 기업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장기 투자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핵심 기업들을 이미 보고 있고요. 6월 22일에 분석해드린 글이고 6월 17일에도 한 번 더 분석해드렸습니다. 테슬라의 중국 리스크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려하던 일이었으며 테슬라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 최고의 생산 공장 및 최대의 시장인 만큼 테슬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포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상해 공장에서 생산량을 작년 48만 대의 2배인 100만 대를 생산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중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테슬라의 모빌리티의 압도적인 경쟁력도 있지만 스타리크 위성을 통한 그런 우주 장악력이 더욱 껄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미중 패권 전쟁의 제2라운드 기술 전쟁의 끝은 우주 항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긴 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미중 패권 전쟁의 마지막 장을 2028년 전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도 미국의 우주 항공 장악 원년이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중국 GDP는 미국 GDP를 뛰어넘을 수 없다. 있다. 그러나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다. 장기편, 여기서 이제 긴 글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의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길게, 좀 자세하게 분석해 드렸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미중 패권 전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마주하고 있음에도 테슬라는 성장 및 사업 확장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모빌리티 우주에 이어 에너지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꿈이 얼마나 원대한지 상상조차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충분한 매력과 분명한 리스크가 상존하는 기업으로 투자한다면 그 시기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테슬라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분석해드렸다시피 테슬라는 충분한 매력과 분명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투자한다면 그 투자 시기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밝혀지고 있었고요. 현재까지 투자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에 투자함으로써 큰 수익을 냈던 것도 맞고요. 자, 8월 22일에 한 번 더 분석해드렸습니다. 압도적인 내수시장이란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중국을 벗어나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전세계 수요의 절반가량을 중국이 차지하기에 중국을 떼놓고 판매한다는 것은 관련 기업들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중국에 진출할 것이라고 최근에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외의 국가들 및 기업들의 경우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대놓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경쟁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탈중국까지 감행할 경우 상황이 빠르게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10월 28일에 또 분석해드렸고요. 좀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분석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테슬라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고, 아마 우리 멤버분들 중에서 테슬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2021년도를 끝으로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월달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었고,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리스크가 여전히 좀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안 좋을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 역시나 테슬라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분석을 좀 깊게 했었던 투자자이고, 그런 가운데서 수익을 충분히 낸 상황에서 지금은 여유롭게 좀 지켜볼 만한 구간이라고 저는 올해 초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작년 말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말에 테슬라 리스크에 분석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가가 매우 좋았었기 때문에 거의 꼭지점이었죠. 작년 말에 분석해드렸을 때가 아마 이쯤이었을 거예요. 이때쯤에 분석해드렸었는데 그때 악플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어요. 네. 테슬라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영상을 찍어드리니까 악플이 어마어마하게 달리더라고요. 그 이후에 한동안 테슬라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리지 않았죠. 조용하게 좋은마음 기분되게 텔레그램방에서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것 뿐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220대에서 안되겠다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린 거고, 사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력도와 리스크가 분명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의 시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성장한다는 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바뀌진 않아요. 다만 그에 따른 밸류에이션과 리스크에 대한 무게감만 달라질 뿐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턴어라운드 직전에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역시나 테슬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지켜보면서 저로의 기회가 발생했을 때 그때를 저는 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의 중국 리스크에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 외에도 자율주행이라던가 이쪽에 대해서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최근에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테슬라와 상당히 진영 간의 자율주행 리스크에 대해서도 좀 꾸준하게 이제 좋은 마켓 분석의 멤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고, 최근에 공개 영상으로도 한 번 더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필승 구독, 알림 설정은 돈이 됩니다. 필승!